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닥터진이 강진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재발을 잘하는 피지샘 증식증을 뿌리 뽑는 닥터진이 치료 노하우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혹시 얼굴에 짜지지는 않으면서 좁쌀 여드름보다 크면서 가운데가 배꼽처럼 함몰되어 있는 게 있으신가요? 이는 피지샘 증식증인데요. 피지샘 증식증은 피부 밑에 존재하는 피지샘이 과도하게 증식하여 생기는 질환입니다. 피지샘이 증식해서 커지게 되면 피부 위로 볼록하게 올라오게 되는 거죠. 심하지 않을 때는 피부색으로 작게 올라와 보이지만 병변이 진행되면서 크기가 커지고 중심부가 화산 분화구처럼 함몰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조직 소견을 보면 가운데 모공을 중심으로 양옆으로 피지를 증식하는 세포들로 가득 찬 피지샘들이 증식해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육안상 볼 때 가운데 털이 있는 모공 부위는 배꼽처럼 움푹 꺼져 있고 모공 주변에 피지샘들이 볼록하게 올라와 보이는 거예요. 피지샘 증식증은 왜 생기는 걸까요? 노화, 자외선, 안드로겐 호르몬, 면역 억제제 복용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노화가 원인이기 때문에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에게 발생 빈도가 높습니다. 피지샘 증식증은 방치하면 개수가 많아지고 크기도 커지고 해서 치료가 꼭 필요한데요. 기존 치료법들을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 어분 레이저나 CO2 레이저로 피지샘을 깎아내는 치료인데요. 이렇게 하면 튀어나온 피부 표면의 피지샘이 제거되나 피부 속 깊은 부위에 있는 피지샘을 제거하지 못해 피지샘 증식증이 치료 후 재발을 잘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부 재생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피지샘 위치한 깊은 곳까지 어분 레이저나 CO2 레이저로 깊게 깎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아그네스 같은 미세층 고주파로 피지샘을 제거하는 방법인데요. 미세층 끝에서 고주파가 나와서 열을 주어 피부 속에 증식된 피지선을 파괴시키는 방식인데요. CO2 레이저보다 피지샘 깊은 곳을 치료하는 데는 아그네스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세침이 절연되어 있어 피부 표면의 피지샘 증식증이 덜 제거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시술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려서 피지샘 증식증을 치료하기 위해 CO2 피놀 방법과 아그네스 고주파 병합 시술을 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CO2 피놀로 미세 구멍을 만들어서 피부 손상을 줄이면서 피부 표면에 있는 피지샘을 제거하고요. 아그네스 고주파 열로 피부 깊은 곳에 피지샘을 제거해주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피부 표면과 깊은 곳에 피지샘을 모두 제거하여 효과는 높이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재발을 줄일 수 있는 치료가 가능합니다. 또한 어분 레이저나 CO2 레이저로 깎아내는 것처럼 진물이 많이 나지 않아 일상생활에 지장이 적어서 좋습니다. 그러나 딱지가 생기거나 디오덤을 붙여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신 게 싫으신 분들은 좀 더 횟수를 많이 하더라도 아그네스만으로 피지샘 증식증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피지샘 증식증을 치료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통증은 마취크림을 바르고 하면 견딜만한 정도이고요. 피지샘 증식증 개수가 너무 많고 환자분이 통증에 민감할 경우 신경마취를 하고 시술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피지샘 증식증 치료는 개수가 적고 피지샘 크기가 작은 경우 한두 번에 끝나기도 하고 보통 3회 정도 시술하고 피지샘 융합하여 크기가 클 경우 5회 이상도 시술합니다. 피부 재생 기간을 고려하여 2달 간격으로 시술합니다. 아그네스 고주파를 피지샘 증식에 사용하면 확실히 재발이 줄어드는데요. 피지샘 증식증도 재발은 가능하나 치료 후 재발 시 개수는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제거해주는 시술을 하면 됩니다. 모든 질환은 원인을 치료해야 하고 치료 방법에 따라 효과, 재발 가능성 등의 큰 차이가 생깁니다. 피지샘 증식증에 최적화된 CO2 피놀법과 아그네스 고주파 복합 치료로 피지샘 증식증 뿌리까지 제거하여 깨끗한 얼굴 되세요. 이상 피부과 전문의 닥터진이 강진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